먼저 레이어를 바꿉니다. 중심선으로. 그 다음 X라인,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될 명령어가 옵셋입니다. 옵셋. 순서대로 4200. 그 다음 다시 옵셋 1800. 다시 옵셋 1600. 다시 옵셋 1900. 다시 옵셋 4500. 네, 지금 제가 쓴 거는 X라인하고 옵셋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2 이상 가는 거 없고 2 이상 가는 거 없고 여기 없고, 그러니까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트림. 그러면 이렇게 아랫부분은 끝났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면 돼요. 옵셋 4300. 다시 옵셋 2400. 다시 옵셋 3000. 그럼 이 위에도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갑니다. 옵셋 1300. 트림으로 지우면 돼요. 다시 옵셋 3300. 다시 옵셋 4000. 다시 옵셋 3600. 네, 이렇게 지우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옵셋 2100. 다시 한번 옵셋 1200. 선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트림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트림을 그냥 쭉 트림만 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자, 어떤가요? 다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중심선이 조금 다르죠. 여기 중심선은 이렇습니다. 여기 끝점에서 끝점까지 선을 그린 다음 여기 중간점 있죠. 중간점에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필렛을 이용해서 이렇게 닫으면, 자, 어떤가요? 다 그려졌나요? 제가 어떤 특별한 명령을 쓴 건 없죠. 그죠? X라인을 썼고 옵셋을 썼고 트림을 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필렛을 썼습니다. 4개밖에 안 썼네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려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중심선을 가운데다 두고 벽이 존재하죠. 이 벽의 두께는 200mm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0mm가 있고 단열재 있고 그 다음에 마감벽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벽만 그릴 겁니다. 여기서 옵셋 100mm 이렇게 앞뒤로, 그 다음 좌우로. 색상을 바꿔볼까요? 아니, 레이어를 바꿔볼까요? 자, 필렛. 아니, 이거 트림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필렛 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필렛이요. 자, 마찬가지 100mm입니다. 좌우로 한 번씩 100mm. 자, 그 다음에 특성 맞추기. 흰색 특성으로 맞추고 여기 트림으로 끊고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 자, 벽체가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옵셋 100mm. 이번엔 조금 빨리 갈 겁니다.
전부 다 100mm씩 옵셋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트림으로 끊고 필렛으로 연결하고 속성 정의해주고 다시 필렛 속성 정의해주고 일단 다 속성부터 바꿔볼까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트림으로 자르거나 이렇게 트림으로 자르거나 아니면 필렛으로 연장하거나 트림으로 자르거나 필렛으로 연장하거나 이런 경우도 필렛으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트림 그 다음 필렛 다시 한번 필렛 여기도 계속 필렛 모서리 부분은 필렛 처리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필렛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트림으로 끊어주고 자, 이런 부분은 필렛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필렛 자 여기도 필렛 근데 여기는 필렛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트림 자 여기도 트림 여기도 트림 자 여기는 필렛 자 전체 화면을 볼까요? 여기 안 됐네요. 필렛 자 그 다음 트림 자 그 다음 여기는 필렛이네요. 자 그 다음 여기도 필렛이고요. 여긴 트림 다 됐네요. 벽체까지 다 그려졌습니다. 어떤가요? 많은 명령을 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옵셋, 트림, 필렛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들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오늘 해야 될 명령어는 이제 수정 명령어들입니다. 이걸 한 두 번이나 세 번으로 나눠서 할 건데 여기는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기억하셔야 돼요. 요렇게 4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move, rotate, scale, erase 4개. move 이동하기, rotate 회전하기, scale 크기 조절하기, erase 지우기 4개입니다. move, rotate, scale 이건 어떤 프로그램을 가도 기본으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move, rotate, scale 이렇게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move를 확장시킨 게 카피를 확장시킨 게 array입니다. 옆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스케일은 가로 세로 비율로 크기를 조절한다면 스트레치는 내가 원하는 부위를 늘리는 거고 랭스는 길이만 조절하는 겁니다. 지우고 분해하고 자르고 끊고 근데 거꾸로 연결하고 디바이드 등분하고 메주어 길이로 나누고 명령어들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무브입니다. 서클 원을 제가 하나 그렸고요. 라인을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싶어요. 이동해야 되는 거죠.
자, 이동 명령은 여기 있습니다. move, rotate, copy. 여기 눌러보면 명령어들이 여기에도 조금 더 있습니다. 여기 브레이크라든지 조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랭슨이, 얘가 랭슨이네요. 이렇게 여기는 얼라인도 여기 있고요. 명령어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자, move를 명령을 실행하면 객체를 선택해 달랍니다. 이동할 게 누군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저는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얘가 이동할 겁니다. 엔터. 그랬더니 베이스 포인트를 입력해 달랍니다. 기준점이요. 자, 이 원의 중심점. 또 세컨 포인트가 선의 끝점.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들어갔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서클. 자, 이동하기. 원을 선택했습니다. 엔터. 그 다음 원의 중심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선의 끝점 클릭하고. 자, 이동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갑니다. 이동하기. 자, 여러 개 선택했죠? 엔터. 선의 끝점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 클릭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근데 대신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동하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좌표를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좌표로 이동하기. 100만큼 0도 방향. 그러면 이렇게 100만큼 0도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방향을 지정하고 200, 그러면 지정된 거리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카피입니다. 카피하고 이동은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고 대신에 이동되느냐 복사되느냐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 카피의 단축키는 CO도 있고 CP도 있습니다. 카피는 단축키가 2개예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카피. 역시 똑같이 객체를 선택해 달랍니다. 엔터. 그랬더니 베이스 포인트 물어보네요. 자,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나요?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복제하는 기능입니다. 다 했으면 엔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선부터 그리시면 돼요. 자,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꾸고 X라인 0도, 그 다음에 각도는 30도로. 자, 30도, 90도, 150도. 서클. 반지름 20. 한 번 더. 반지름 40. 자, 한 번 더. 반지름 55. 자, 옵셋 5mm. 트림으로 자릅니다. 자, 요 선은 지우고 이 선은 선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원이 있습니다. 서클 교차점 클릭하고 반지름 3.5. 얘는 하얀색 선이겠죠. 자, 이 위에도 원이 2개 있습니다. 반지름 6.5. 한 번 더. 반지름 10. 자, 이렇게 3개를 그려보시죠. 카피. 자, 조그만 원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 클릭.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마다 하나씩 클릭해주면 이렇게 금방 복사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또 카피. 중심점 클릭하고 각각의 교차점마다 하나씩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손쉽게 완성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카피는 재밌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반지름 10인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반지름 10입니다. 카피.
자, 원의 중심 클릭하고, 자, 이쪽 방향으로 30, 그 다음 이쪽 방향으로 60, 90, 120. 자, 쭉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 처음 시작점부터 그 다음 점까지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값을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처음에 여기 기준점을 여기다 잡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원점에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원점에서 이렇게 가야 되고 원점에서 이렇게 길이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30, 그 다음엔 60, 그 다음엔 90, 그 다음엔 120 숫자를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놨습니다. 똑같이 하나를 복사했습니다. 카피, 그 다음 똑같이 기준점을 이렇게 클릭했는데 여기 세컨 포인트 대신에 어레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레이요, 배열이요, 배열. 어레이 명령어가 일부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레이를 눌렀더니 엔터 넘버 오브 아이템 투 어레이, 배열할 아이템의 개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근데 자기 자신까지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어레이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몇 개를 복사할 것인가 합니다. 지금 보면 총 5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다가 5개. 자, 5개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세컨 포인트네요.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200mm 아니 300mm. 300mm라 해서 그렇구나. 다시요. 카피, 어레이 5개. 자, 이 방향으로 30mm. 그럼 어떤가요? 똑같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복사하는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카피, 똑같이 원점 지정하고 어레이 5개입니다. 그럼 5개가 이렇게 나오죠. 이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입니다. 근데 여기 피트라는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그냥 끝에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끝에를 지정해 주면 알아서 등분을 해 주는 겁니다. 나는 몰라요. 이 끝에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간격은 CAD가 알아서 계산해 주는 거죠.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어레이입니다. 어레이는 배열입니다. 배열. 어레이. 근데 어레이는 총 3가지 배열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봤을 때 사각형 모양으로 나온다고 해서 사각형 배열, 렉탱귤러 배열이 하나 있고, 원의 모양을 띈다고 해서 폴라 어레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정한 경로를 따라서 복사된다고 해서 패스 어레이 또는 경로 배열, 이렇게 해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레이를 실행해 보죠. 자, 어레이를 실행하면 배열할 객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배열을 할 건지 물어봐요. 렉탱귤러는 사각형 배열입니다. 패스는 경로 배열이고 폴라는 원형 배열입니다. 자, 렉탱귤러. 자, 전체 모양이 사각형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근데 하나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요. 리본 메뉴가 어레이 메뉴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한 개수를 말합니다. 로우는 이렇게 가는 숫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컬럼을 1이라고 바꿔봤습니다. 한 줄 된 거 보이시죠? 한 칸. 자, 1로 나봤습니다. 한 줄. 자, 맨 위에
맨 위에가 여기가 개수입니다. 그 다음 비트윈이 간격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비트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처음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요. 그러니까 비트윈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사이 간격까지 포함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거 반지름을 10으로 줬습니다. 10으로 줘봤어요. 아니 20이군요. 여기 쭈르륵 붙은 거 보이시나요? 쭈르륵 붙은 거 보이시나요? 반지름 10이니까 지름이 20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가 10mm를 더해서 3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mm가 되는 겁니다. 사이 간격이란 얘기예요. 단순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 간격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뜻입니다. 객체 크기 더하기 사이 간격, 그게 비트윈입니다. 자, 그리고 클로즈.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어레이 객체 선택하고 렉탱귤러. 뭐 여기서 숫자를 늘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그립들 보이시죠? 이 그립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숫자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립을 클릭해 보세요. 제일 바깥쪽 그립입니다. 제일 바깥쪽 그립을 클릭한 다음에 이동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수량을 조절해 줍니다. 이 그립은 이 방향으로, 이 그립은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으로 수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요렇게 안쪽에 있는 이 그립들 있죠. 얘는 간격입니다. 자, 클릭한 다음에 움직이면 간격이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간격이 조절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간격을 다시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원점입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원점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렉탱귤러. 여기 보시면 레벨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이 레벨은 Z축 방향의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Z축 방향으로는 안 보이는데 제가 수량을 넣어 보면 Z축으로 이렇게 배열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되는 거 보이시나요? Z축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는 Z축 방향을 안 쓰니까 이건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ssociative라는 거 있죠. 자, 제가 클로즈 어레이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배열이 끝나요. 근데 어떤가요? 하나씩 다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한 개씩 수정이 돼요. 근데 Associative를 눌러 놓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Associative를 누르면, 자, 지금 Associative 켜진 거 보이시죠? 지금은 Associative가 꺼진 것, 오프된 거고, 얘는 켜진 겁니다. ON입니다. 자, Associative를 켜고 클로즈를 했습니다. 그럴 이 어레이를 선택하면 어레이 에디트가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요, 분해하셔야 돼요. 그냥은 못 씁니다. 이거 분해해야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 보이시죠? 익스플로드. 분해를 해야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분해까지 해보세요. 자, 어레이 렉탱귤러 Associative를 켜놨습니다. Associative를 켜놓고 클로즈. 자, 그 다음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골뱅이 20,20이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에디트 소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하는 거죠. 얘네들은 한 대 다 묶여 있어서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에디트 소스를 눌러야만 수정이 됩니다. 선택하면 요거 수정할 겁니다. 확인. 자요. 지금 내가 선택한 것만 활성되고 나머진 비활성입니다. 라인.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열십자 그렸더니 나머지 다 열십자 바뀐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일로 갑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가면 에디터 어레이가 있는데 세이브 체인지 바꾼 거 저장하겠습니다. 디스커드 체인지 바꾼 거 디스커드 버리겠습니다. 저장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어레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레이 에디트가 다시 나와요. 오소시에이티브만 그렇습니다. 일반 어레이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 중에 여기 리플레이스 아이템이요. 리플레이스가 바꾸기죠. 아이템 바꾸기. 자, 아이템을 바꿀 겁니다. 눌렀더니 바꿀 아이템이 누구니에요? 얘입니다.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아이템의 중심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 아이템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이 아이템의 중심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지오메트릭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오메트릭 센터, 사각형의 중심이요. 여기 이 위에 센터는 뭔가요? 원의 중심이란 뜻이죠. 근데 이 지오메트릭 센터는 사각형의 중심입니다. 자, 다시 보죠. 지오메트릭 센터를 클릭해주고 사각형 갖다 대면 이렇게요. 사각형의 중심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자, 이렇게 중심점을 찾아주면 그 다음에 누구랑 바꿀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얘랑 바꾸겠습니다. 이렇게요. 다 바꿨나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싹 바뀌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반지름 50. 제가 반지름 50인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서클 반지름 5인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죠. 여긴 반지름 50, 반지름 5입니다. 55 반지름입니다. 이번에는 원형 배열을 할 겁니다. 폴라 어레이요. 그래서 이 원이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쭈르륵 회전할 겁니다. 어레이 객체 선택하고 엔터. 이번엔 폴라 어레이. 폴라 어레이, 즉 원형 배열이니까 원의 중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의 중심을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배열이 들어갑니다. 여기 아이템 보이시죠? 총 몇 개를 복사할 것인가? 12개요. 그러면 12개. 뭐 24개요. 그러면 24개. 네. 이렇게 숫자만 써주면 알아서 계산이 들어갑니다. 로우도 있네요. 여기 3개만 놔볼까요? 그러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역시 오소시에이티브 켜져 있네요. 이거 끄시고. 그래야 우리가 또 작업을 할 테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요 조그만 원이죠. 요 조그만 원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그 다음에 이 원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 아이템 4개.
그럼 금방 그려졌네요. 다시 볼까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은 여기네요. 그러면 6개 금방 만들어졌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은 패턴을 떠야 됩니다. 패턴을 떠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 요렇게 패턴인 겁니다. 요 앞에 꼭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지가 이렇게 해서 뒤로 붙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꼭지가 앞으로 붙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꼭지가 붙고 이렇게 꼭지 붙고 이렇게 패턴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건 패턴으로 그리셔야 돼요. 의외로 이렇게 패턴으로 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보시죠. X라인 0도, 이번엔 60도, 90도, 120도. 자, 원으로 중심선으로 바꾸고요.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원의 반지름이 20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5mm 더 가야 돼요. 25mm를 옵셋 해주면 됩니다. 옵셋 25mm.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 요 안쪽에 원이 2개가 들어갑니다. 서클 반지름 4 하나, 서클 반지름 5 하나. 이 중에 요렇게 해서 여기가 트림 됩니다. 트림. 자, 요 상태에서 어레이가 들어갈 겁니다. 자, 요렇게 그려보시죠. 폴라 어레이를 쓸 겁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을 클릭했습니다. 자, 가만히 보시죠. 터진 방향이 회전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근데 과제물은 어떤가요? 터진 방향이 다 한쪽 방향인 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로테이트 아이템이라는 요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전하는 겁니다. 복사가 되면서 아이템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그러니까 요 옵션을 꺼야만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얘를 껐다 켰다 해야 돼요. 자, 아이템은 4개. 자, 클릭. 자, 여러분도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원을 그려야 됩니다. 서클 반지름 5,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10. 자, 그 다음에 서클 반지름 20. 근데 이 20이 여기도 하나 또 있어요. 바로 요만큼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끊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끊습니다. 이거 지워야 돼요. 이렇게 딱 여기만 남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일단은 자, 요렇게 그려보시죠. 원 4개. 네? 자, 이제 트림하는 겁니다. 요렇게 트림해 줍니다. 그리고 원을 2개를 지웁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제 어레이를 쓰는 겁니다. 어레이 이렇게 쭉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 그러면 금방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이 과제물은 X라인 대신에 레이를 쓸 수 있는 예제입니다. 레이하고 필렛을 쓸 수 있는 예제예요. 자, 어떻게 그리는지 잘 보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엔 제가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레이는 반무한 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무한 선 하나만 그립니다. 하나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요 안쪽에 원이 2개 들어갑니다.
지름 30, 반지름 20, 그 다음에 반지름 80. 네, 여기에 원이 다시 두 개 들어갑니다. 지름 10, 그 다음에 반지름 10.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선 정리하고 옵셋 5mm 트림으로 지우면 자, 이게 기본 모습입니다. 여기서 라인, 탄젠트, 이 조그만 원 있죠. 이 조그만 원 탄젠트에서 바깥쪽 안쪽에 있는 이 큰 원 탄젠트를 그리는 겁니다. 탄젠트, 다시 또 탄젠트,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선을 바깥쪽으로 5mm씩 옵셋한 겁니다. 옵셋 5mm 이렇게요. 여기를 필렛 하는 겁니다. 반지름 4mm. 원래 서클 TTR이죠. 서클 TTR을 쓰는데 이제 필렛 배웠으니까 필렛 쓸 겁니다. 필렛 반지름 4mm 접하고 접하고 다시 접하고 접하고. 여기는 필렛 2입니다. 필렛 반지름 2mm 접하고 접하고 다시 한번 접하고 접하고. 이때 여기가 트림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트림입니다. 얘를 어레이 하는 겁니다. 어레이, 그 다음에 폴라 어레이, 중심점, 그 다음 수량은 3개. 그 다음에 여기도 필렛 하는 겁니다. 필렛 반지름 30 클릭하고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고 클릭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모양이 완성됩니다.